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에 들어있는 값들을 우리가 한번 다 구해봤고요. 그 다음 표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주어진 문제에 활부금이나 VIP 할인액과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대해서는 여러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 보지 않으면, 그리고 한번 쓰고 그냥 딱 덮어놔 버리면 늘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의 기능들을 수시로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조금 능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자체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PDF 파일을 같이 드립니다. 강의 자료를, 그죠? 자,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화면에서 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고, 그 다음에 푸는 풀이 방법도 뒤에 제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흐름대로 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다가 좀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니까 한 번의 영상을 보고 다 난 이해해야지, 100%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욕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풀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보여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리플레이 해서 반복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를 실전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활부금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활부금은 24개월로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활부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격에 그 다음 24개월이니까 나누기 24 했는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라운드 함수를 쓰라는 말은 가격을 24개월로 나눴을 때 아마 소수점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소수점 자리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돈이니까 뭐 500원 단위, 10원 단위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라 하는 의미로 그 함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I5번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라운드 함수 불러내야겠죠. 그죠? 함수 마법사 fx.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라운드. 제가 여기서 입력하는 제 창을 확대를 해드리고 싶어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쓰여지는 함수, 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PDF 파일을 그래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보시라고. 영상만 보셔서는 화면 자체가 구석구석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PDF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라운드 함수를 검색을 해서 라운드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그 값을 먼저 주고 그 값에 대한 자릿수 내용을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가격과 그 다음에 수량을 나눠라 하는 부분을 줘야 되니까 가격이 있는 자리 622,2,300원 이라는 이 자리에 값에다가 나누기, 이 자리에서 수식에 바로 나누기 24, 여기 24개월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24 하게 되면 25,929.1666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10의 자리 같으면 소수점 자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자릿수를 플러스로,
왼쪽을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는 두 번째 자리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10의 자리 여기가 정리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25,929라고 나온 그 금액이 25,900원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VIP 할인액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VIP 할인액은 프로덕트란 함수를 쓰랍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란 함수는 실제로 이제 할인 적용된, 그죠? 여기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그 율에다가 그 다음에 가격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금액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니까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가서 함수 마법사. 그 다음 함수가 어느 범주에 있는지 안다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프로덕트라는 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검색한 후에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3번 셀에 들어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있는 값하고 곱해 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할인 적용률을 먼저 선택을 해도 되고 가격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 할인 적용이라고 하는 0.8 이 값은 그 한국콜이라는 제조사의 모델에도 적용할 거고 모토사 그 다음에 아이플, 현대, 미래텔 여기에 있는 가격에 모두 다 똑같이 여기 셀에 있는 값을 적용할 거예요. 그럼 이 셀의 값은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고정돼 있어야 돼요. 자, 고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 한다? 절대 주소. 자, 그래서 할인율 곱하기 가격에 대한 거. 자, 이 가격은 이 할인 적용의 가격 금액은 늘 바뀌어져야 돼요. 밑으로 0.8 곱하기 80만 5,500원 0.8 곱하기 78만 5,300원 계속 바뀌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G5번 가격이 있는 셀 위치를 줬을 때는 상대 주소로 달러 기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 할인 적용에 대한 값만 변경되지 않도록 절대 주소한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채우기 핸들로 금액을 구해 봅니다. 자, 이렇게 금액을 구하고 나면 통화 형식으로 표시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인액에 대한 얘는 통화 형식이니까 표시 형식에 가서 일반이 아니라 여기에 통화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앞에 원 표시가 들어간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화소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한 가지 기능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정의된 이름이 화소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의된 이름, 이 말은 내가 화소수, 예를 들어서 모델명이다. 그러면 B5번 셀에 H200부터 M300-B까지 여기는 전부 모델명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델명에 대한 범위라고 했다면 우리가 B5번 셀부터 B12번 셀까지 이렇게 행과 열이 마주치는 셀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범위가 맨날 뭐 B, C 헷갈리는데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 나는 모델명이라고 부를래. 혹은 이 부분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제조사라는 이름으로 부를래, 이렇게 명칭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 기능을 줘서 우리가 쓸 거예요. 자, 그래서 화소수라는 거, 자, 카메라 화소수 한번 엑셀 시트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카메라라고 하고 화소수 있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이 5번 셀부터 이 12번 셀까지 이런 수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 화소수 범위를 선택해봐,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부분을 블럭을 잡아 놓고 요 부분을 앞으로 내가 화소수라고 부를래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요 이름 상자 있죠.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새로 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입력이 되어 있는 파일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블럭을 이렇게 잡게 되면 화소수라고 뜰 거예요. 자, 없는 부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자, 모델명 자리, 자, 모델명 B5에서 B12번까지 블럭을 전부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B5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셀 주소가 B5번에 있어 라고 이름 상자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모델명이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이름 상자에 그 선택한 셀 주소가 보이지만,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내가 범위를 줬던 이 부분이 모델명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미리 제가 화소수라고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내가 그러면 지우든지 수정을 하든지 범위가 뭐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찾아가면 되죠. 어디를 찾아가느냐? 수식에 가보면 가운데에 이름 관리자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름 관리자라는 애를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모델명이란 거 연습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델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얘를 편집을 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셔도 돼요. 저는 모델명,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데서는 모델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었던 거 선택하고 삭제 눌렀더니 삭제하겠냐 묻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거를 우리는 이름 상자에서 이름 정하기 하는 기능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된 이름 화소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에브리지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 13번 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불러야겠죠.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근데 평균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엄청 많이 쓰는 함수다라고 해서 여기다 등록을 해놨어요. 자동 합계 글씨 말고요. 자동 합계 글씨 옆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쫙 누르면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 5개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 중에 평균 얘를 클릭을 하셔도 돼요. 에브리지. 자, 에브리지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범위를 주면 2, 5에서 2, 12까지 요런 형태로 아마 셀 범위가 나왔을 건데, 지금은 화소수라는 범위를 줬기 때문에 범위를 이름으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블럭을 잡으면 화소수라고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D average. 자, D 앞에 D가 붙었다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평균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죠. 안드로 운영체제. 그러면 운영체제의 안드로라는 거. 요 부분을 조건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평균 가격이니까 가격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안드로는 4개죠. 하나, 둘, 셋, 4개. 요 4개의 가격에 대한 평균. 그죠?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요 자리에 가서 함수 마법사. 앞에 D 붙은 건 데이터베이스예요. 요건 범주를 안다. 그죠? D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 에브리지.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 건 인수가 반드시 3개가 들어갑니다. 왜? 범위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B4번 셀부터 요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B4번 셀부터 우리가 함수 쓰지 않은 부분 H4번까지만 줄게요. H12번 셀이네요. 그죠? B4에서 H12까지 요 범위 안에서 그 다음 내가 평균을 구할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예요. 가격을 평균 구한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6번째 열, 6번째 필드 그죠? 그 다음 조건. 자, 크리테리어 조건 자리에는 뭘 주느냐? 여기서 안드로 운영체제인 거, 운영체제가 안드로인 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D5에서 D4번이죠. D4에서 D5번 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평균 가격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에브리지까지 그렇게 구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인덱스와 매치와 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인덱스는 해당되는 열, 그 다음 해당되는 행과 열, 그 부분에서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그 열 중에 예를 들어서 난 최저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정말 요 열 중에 가장 낮은 가격, 요 가격하고 일치되는 그 값을 찾아봐 하는 게 매치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최저가 필요하니까 민 함수가 필요하더라.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던 것 중에 함수가 가장 복잡한 게 아마 인덱스 매치 이 함수일 거예요. 요거는 반복적으로 자주 써보지 않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이 부분이 너무 빠르고 너무 어렵고 그렇다. 그럼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더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보고 이해 못 하십니다. 엑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땐 하고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지는 부분이에요. 이 함수가.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리에서 인덱스 매치 함수로 우리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근데 일단은 최저가에 대한 거예요. 자, 함수 마법사 불러서 찾기 참조 영역의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도 여기에 있어요. 자, 인덱스 해서 확인 불러내고 맨 처음에 있는 어레이 형태의 인덱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라고 있는 애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영역을 먼저 줍니다. 영역은 앞에 있는 이 모델은 필요가 없어요. 모델은 그래서 일단은 제조사에 관련된 부분부터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조사. 그래서 C5번 셀에 있는 값부터 그 다음 G12번 셀 요 안에서 내가 찾을 거예요. 요 안에서. 자, 그 다음 로우 행을 찾아야 되겠죠. 자, 가격 중에 가장 낮은 애, 금액이 제일 낮은 애, 딱 보니까 미래텔 요 애네요. 그죠? 578,600원. 얘가 몇 번째 행에 있나? 하나, 둘, 셋, 넷, 5번째 행에 있네 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로우 넘 자리가. 자, 그래서 요 자리에 매치 함수를 불러낼 겁니다. 자, 이미 함수를 쓰고 있으면 함수 마법사 또 부를 수가 없어요. 이름 상자의 버튼 있죠. 여기 삼각형 버튼. 요거 눌러서 함수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매치 쓴 게 있다. 그럼 요 목록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매치 이렇게 불러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치 불러내는데 일단 우리는 최저가의 스마트폰 제조사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민 함수로 최저가를 먼저 찾을 거예요.
lookup value예요. 최저값을 일단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한 번 더 min 함수를 부를 건데 목록에 min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함수 추가, 그 다음에 min 함수를 검색해서 min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불러서 자, 가격 중에 가장 최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저 가격 찾아왔죠. 자, 이 최저가하고 자, 매치로 다시 옵니다. 매치, 수식 입력줄에 매치 함수를 꼭 누르면 다시 되돌아와요. 그죠? 자, 매치 꼭 눌렀더니 자, 그럼 최저가를 찾았어요. 578,600원이라는 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값을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이 값을 어느 열에서 찾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578,600원은 가격이 있는 요 자리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G5에서 G12 범위 안에서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은 되돌릴 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1, 0, 마이너스 1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0 넣으려고 합니다. 자, 0 넣었더니 자, 최저 가격이 요 범위 안에서 찾아봤더니 이쪽에 다섯 번째 있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맞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찾는 게 매치 함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인덱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인덱스 여기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다 채웠다면 다시 인덱스 함수를 꼭 찍어서 인덱스를 채우러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자, 인덱스 자, 이렇게 누릅니다. 자, 누르면 인덱스 함수를 쓰는 그 인수 목록의 열을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어레이 거 썼잖아요. 똑같이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누르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는 컬럼 넘버를 채워줄 차례예요. 인덱스 함수의 인수, 세 번째 인수 자리. 자, 여기서는 자, 내가 찾는 게 지금 뭐예요? 최저가에 해당되는 스마트폰의 제조사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찍힐 값이 얘들이 찍히는 거예요. 얘들이. 그죠? 자, 그래서 범위를 내가 요 자리에서 그 다음 수량 요 범위 안에서 내가 값을 찾을 건데 그 중에 최저가인 요 놈을 내가 찾아서 다섯 번째 찾았더니 얘를 읽어와서 찍어주면 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자리는 제조사 첫 번째 열이었죠. 범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이 자리에 첫 번째 열의 거 그리고 확인. 그래서 미래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네. 자, 이번에는 총 판매액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I14셀에 있는 모델명이 있습니다. 이 모델명이 지금 H200-B부터 M300-B까지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에서 내가 어떤 값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총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중요한 건 모델명이라는 거를 내가 이 목록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효성 검사는 메뉴가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중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내가 목록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 안에서 내가 값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있는 그 목록에서 가져다 쓰는 거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데이터 유효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데이터 유효성으로 자료를 이제 모델명을 선택하게 해놨는데 이제 총 판매 금액을 이제 구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델명 여기 I14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선택만 하면 총 판매액이 구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자리에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vlookup이라는 값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하고 수량을 곱한 그 가격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 줄 건데, 일단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했으니까 원 표시가 있을 경우 소수점 자리가 0이면 1, 10, 100, 100의 자리는 3이다. 그죠? 1, 2, 3 세 번째 자리. 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3에서 대신에 소수점 자리를 기준으로 왼쪽 편이니까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소수점 자리로 가면 그냥 플러스 자리고, 그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총 판매 금액 구해 봅시다. 일단 vlookup으로 가격하고 수량만 곱해서 값을 여기다 구해 볼게요. 자, 함수 마법사의 찾기 참조 영역의 제일 끝에 vlookup 있습니다. 이때 이 vlookup이라고 하는 건 vertical, 세로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로줄에 있는 어떠한 값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horizontal, hlookup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로로 우리가 값을 찾아올 거니까 vlookup인 거예요. 자, vlookup에 lookup 모델명이 있는 I14번 셀을 가지고 찾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셀이 들어있는 값 찾아야 되는 그 부분은 어디냐? B5번 모델명으로 찾아갈 거니까 B5번 셀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수량이 있는 데까지 요 범위 안에서 내가 찾을 거다. 자, 그러면 내가 범위를 B5에서 H10까지 했는데 가격이란 건 내가 지금 범위 정한 부분에서 몇 번째 있느냐 하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칼럼 인덱스 넘버 자리가. 자, 그러면 모델명 자리부터 1개, 2개, 3개, 4개, 5, 6번째 있는 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U 넣어주고, 그 다음 레인지 룩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찾을 거다라는 그 옵션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0으로 false를 알려주시면 돼요. 0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6번째 범위 정한 부분에 6번째 열, 그 다음 난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그러면 이제 금액을 찾아오겠죠. 자, 금액을 찾아오는데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뒤에다가 그렇죠. 수량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식 입력줄 맨 끝에 가서 곱하기. 자, 곱하기 하고 vlookup을 한 번 더 불러야겠죠. 수량도 찾아야 되니까 vlookup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vlookup은 이미 함수 부른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서 부르는 거라서 수식 입력줄 맨 끝에 이런 연산자가 들어가면 이 마법사 창이 이렇게 좀 엉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시 또 모델명 있는 자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 탭키 누르면 그 다음 그 입력 인수 자리로 가요. 자, 그래서 탭키 누르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범위 똑같이 주죠. B5에서 H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면 마법사 창이 또 제대로 보여질 거예요. 자, 그래서 범위를 주고, 자, 그 다음 이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 범위 중에서 수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열에 있다. 그죠? 그래서 칼럼 인덱스 번호 7번째.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false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판매 가격하고 수량을 곱한 금액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752만 1,800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모델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금액이 바뀌어지나? 자, H400 했더니 금액이 바뀌어져요. 자, 다시 H200 왔더니 이 값이 바뀌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가 떠 있죠. 함수 라운드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수식 입력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들어가 있으면, 자, 제가 막 메모장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여 있는데 vlookup 해서 값을 구했어. 구하고 난 다음 내가 라운드를 써야 되겠어요. 이 값을 구한 이 자리에 내가 자리 값을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는과 vlookup
지금 제가 하는 건 여러분들은 메모장에 하지 마시고 수식 입력줄 여기다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는과 V 요 사이 커서를 딱 갖다 놓으시고 라운드 갈로 열고 그 다음 이 줄 맨 끝에 가서 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금액이 있는 예를 들어 160 뭐 7만 5천 뭐 300원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자리에서 보고 마이너스 3 셋째 자리 반올림 해라 라는 거니까 얘는 떨어버리고 500원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여기 천 단위 콤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요 자리에서 라운드를 추가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자리에 라운드 해서 맨 끝에 콤마 마이너스 3 해보면 금액이 이렇게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고 처음부터 나는 라운드 쓰면 되지 않을까? 자, 해볼게요. 라운드. 자, 라운드 우리가 초반에 썼던 게 있어서 목록이 있어요. 라운드 불러내서 값을 넣을 자리. 요 자리에 지금 라운드 함수 불러낸 다음에 브이로그업을 쓰는 거니까 이름 상자에서 함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함수 추가. 찾기 참조 영역에 브이로그업 불러내서 i14에 있는 값 범위는 모델명부터 수량까지 그 중에 가격 여섯 번째 열이에요. 그죠? 여섯 번째 열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다시 수식 입력줄 이쪽으로 옵니다. 이때 라운드의 괄호와 잘 헷갈리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곱하기. 자, 한 번 더 브이로그업 불러서 i14 탭키 범위 수량까지 전체 불러. 이제는 수량이 와야 된다. 그죠? 그럼 몇 번째 열? 둘, 넷, 여섯. 수량은 일곱 번째 거. 그죠? 7번 열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 누르면 안 돼. 에러 나요. 그죠? 왜? 라운드 함수 아직 인수 안 채웠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3 그리고 확인 요렇게 누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를 완성했는데 이 부분에 나 이 함수 잘 모르겠는데 다시 돌려서 제가 설명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조건부 서식을 보려고 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이렇게 구해놓은 값에 파란 줄로 해당되는 값에 대해서 서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량 셀에 여기 데이터 막대 있죠. 이 수량을 한눈에 그래프 형태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막대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수량에 대해서 25 이상이라면 그 행 전체에다 파란색 글씨가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해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대는 주황색에 글꼴은 파랑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행 전체가 범위로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항상 컴퓨터의 좌표는 왼쪽 상단이 0,0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범위를 뭐 밑에서 위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반드시 범위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량의 막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막대 스타일은 자, 요 블럭을 선택을 합니다. 수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홈에 가보면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에 가보면 조건부 서식. 자, 이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라는 부분에 가서 오렌지 색깔, 주황색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들어있는 수치에 맞게 그래프가 이렇게 입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의 행 전체의 파란색으로 내가 해당되는 25 수량이 25 이상인 거 행을 파랗게 정해라. 이 할 때는 왼쪽 상단부터 아래로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그 다음 세규칙. 내가 규칙을 지금
만들 거잖아요. 그죠? 세 규칙 요 자리에 가서 자 문제에도 힌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행 전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얘 말만 있다면 우리는 세 규칙을 정하러 와서 수식을 사용하여 라는 이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 다음 수식이 참인 것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럼 여기다 수식을 줘야 되겠죠. 수식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항상 는 하고 고민해야 돼요. 는 하고 자 여기에서 수량이 25 이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있는 자리 H5번 셀부터 H5, H6, H7 어디까지? H12까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근데 조심할 거 조건부 서식에서 이렇게 셀 위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행과 열 앞에 달러 기호가 붙어요. 그래서 행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5, 6, 7, 8 숫자 바뀌죠. 그죠? 근데 H열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H 앞에는 달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5 숫자 5 앞에는 달러 기호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H5 셀에 있는 값이 25 이상인가 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25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내용도 PPT에 제가 자료 있습니다. PDF 파일 드린 거에 그 부분을 수식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PDF 파일 자료 보십시오. 자, 서식 눌러서 색깔을 파란색 하라 했으니까 파란색 확인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러면 25 이상인 열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 행을 찾아서 파란색으로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자, 차트까지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차트는 지금 여기 보이는 모양처럼 우리가 꺾은 선형의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는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시트 안에다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로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차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있고요. X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운영체제와 그 다음 제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운영체제, 그리고 가격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떨어져 있는 셀 같은 경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근데 제조사, 운영체제, 그리고 가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블럭 잡고 가격을 하려면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게 해제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조사, 운영체제, 블럭 잡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격부터 599,700원까지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컨트롤을 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삽입에 가보시면 세로 막대형의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묶은 세로 막대형 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차트가 보여져요. 자 그래서 얘를 내가 놓고 싶은 자리 이 시트 안에다 같이 놔둬도 되고 아니야 난 얘를 별도로 만들래 라고 하면 위에 보시면 차트 이동 차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차트를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 메뉴가 생깁니다. 그 메뉴에 보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의 오른쪽 끝에 차트 이동이라고 위치를 내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새 시트에 나는 넣겠다. 저는 지금 시트 1, 차트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트 2라고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제조사, 그 다음에 그 운영 체제,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래프로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꺾은 선형으로 바꾼다 했으니까
막대 그래프를 한 번만 클릭해야 돼요. 두 번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이 막대만 선택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클릭해서 전체 전부 동글동글 구슬이 막대 그래프에 매달려 있나 보시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위에 있습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의 왼쪽 끝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꺾은 선형 해서 꺾은 선형 중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